박이 씨가 결국 100만 유튜버 강자가 되어 약자를 괴롭혔다라며 비판받았던 댓글 수가 무려 10,0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댓글창이 폭발하고 말았다. 판단이 빨랐음에도 많은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가 있다. 라는 기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100만 유튜버가 된 지 제가 알기로 한 2년 사이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 100만 유튜버의 파급력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100만 유튜버가 강자가 되어 약자를 괴롭혔다 라고 바라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자, 내용을 살펴보면 논란 직후에 그 영상도 삭제했고 사과문에는 11,000개가 넘는 비판 댓글이 달리며 여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은 삭제했지만 사과문에는 비판 댓글만 11,000개가 넘고 있다라는 거죠. 본인이 납득이 되지 않았다, 너무 황당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공개한 이 CCTV의 이 입수 출처,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영무원들에게 내가 이렇게 넘어질 뻔했으니까 CCTV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다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일각에서는 이 박이 씨가 100만 유튜버다 보니까 유튜버의 파급력을 생각하여 압박감을 느껴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좀 찾아본 바에 따르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첫 번째로 CCTV를 받기 위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100만 유튜버라 할지라도 이것을 CCTV를 제공받기 위해서는요, 공개 요청에 관련된 법률 조항을 들며 요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 CCTV 영상을 전달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조사해 보니 좀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박이 씨는 자신의 어떤 억울한 심정을 확실하게 영상으로 밝혀서 만천하에 이 사태를 공개하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해석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넘어졌는데 이게 발에 걸려 넘어진 건지 아닌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CCTV 좀 보여주세요 라고 역사에 얘기한다고 해서 그 역사의 CCTV 관제탑에서 이걸 바로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걸 CCTV를 본인이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공개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까지 하려면 앞에 말씀드렸던 이 공개 요청 절차가 통과가 되어야 하고 법률 조항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박이 씨가 직접 알아보았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그 의혹이 맞다면 그런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공론화하기 위해 굉장히 애를 썼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사과문을 게재했고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최선을 다해 주시며 사과하신 근무자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했지만, 어찌되었건 흐름 자체가 결국 100만 유튜버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자신의 채널에 이 근무자를 박제해 놓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 복잡한 CCTV를 입수해서 말이다 라는 의견이 11,000개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CCTV 공개가 적절했는가를 뛰어넘어 100만 유튜버가 가진 영향력과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작을 수밖에 없는 한 명 개인의 힘의 차이를 지적하는 방향으로 번진 거죠. 한 네티즌은 박이가 유튜브 활동 초기에는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목소리를 내왔지만 현재는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20살짜리 공익이 무슨 힘을 가지고 이번 일을 대응해야 하겠느냐, 당할 때 억울했던 일을 남에게 행할 때 그게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를 깨달았길 바란다. 100만 유튜버라는 파워가 그만큼 강력했음에도 왜 자신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느냐, 당연히 고려할 수 있는 위치일 거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근무자인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됐을 거다. 100만 유튜버가 CCTV를 가져갔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공익이 가장 불쌍하다. 사회복무요원이 느꼈을 부담도 컸을 거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가운데 이를 옹호했었던 김동완 씨는 혼자 옹호하고 해명하고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박이와 이해관계가 없다. 내 과오일 뿐이다.
이 김동완 씨가 올렸던 SNS 글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앞선 글의 취지가 전혀 다르게 전해지는 것 같아 덧붙인다. 저는 박이 씨와 아무런 친분 관계도 없다. 고의 없이 실수를 하고 현장에서 사과까지 한 요원이 비난에 노출된 상황도 가볍게 보지 않는다. 영상 공개 방식은 비판받을 수 있지만 그 비판이 확인되지 않은 과거까지 끌어와 한 사람을 통째로 매도하는 쪽으로 번지는 모습이 최근 자주 보이다 보니 우려스러웠다. 일반인이라는 말도 영향력의 크기가 아니라 걸러지는 과정 없이 곧바로 기사화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잘못을 비판하는 것과 한 사람을 집단으로 비판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누구도 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내 글의 취지였다. 저의 과오이고 지적하신 글들이 달려있어 업무는 그대로 두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박이 씨도 장애가 처음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망언이 되고 말아버린 거죠. 상황적으로. 실제로 댓글 반응을 보면 낄낄 빠빠하자,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SNS를 좀 끊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도 있으며 박이 본인이 공론화 시키고 싶어서 영상까지 만들어 올린 건데 뭘 또 박이를 피해자 취급을 하냐. 구독자가 100만 넘는다면 본인이 입조심을 하는 게 맞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 이런 기사도 있어요. 요번 박이 씨 사태가 오죽 답답했으면 10년 뒤 군대를 보낼 자폐아의 부모 공익요원 저격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자폐아들은 군대를 어디로 갈까요? 공익요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근데 이 공익요원이 장애인을 도와주다가 100만 유튜버의 저격을 받게 된 셈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회 근무 요원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 자폐아를 둔 부모가 굉장히 경솔했다라고 일침을 가하게 된 겁니다. 박이의 오랜 팬이자 장애아 부모가 남긴 댓글. 박이가 구독자 6, 7만 명일 때부터 실버 버튼을 받을 때까지 구독해왔다. 재작년 워크 행사에도 아이들을 데리고 참여했던 오랜 팬이자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아줌마다. 하지만 이번 일은 경솔하셨던 것 같다.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나 역시 10살 된 자폐아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다. 사회복무 요원 중 우리 아이처럼 지능은 높지만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해 특수학급을 졸업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도 많이 복무를 하고 있다. 그 청년이 평범한 요원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다. 나 역시 10년 뒤면 아이를 군대에 보내야만 한다. 국가에서 공식 장애인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특수학급에 다니고 있으며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아이를 군대에 보낸다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에는 그 동영상이 또 다른 상처이자 차별이 될 수 있다. 이건 정말 경솔한 행동이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오죽했으면 같은 장애인들이 비판을 하고 오죽했으면 자신의 아이가 공익요원이 될지 모르는 자폐아의 부모마저 박이 씨의 팬이었음에도 일침을 가하고 있겠습니까? 자, 이 상황 중에 결국 이번 CCTV 논란에 기관사까지 등판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이죠. 도대체 박이 씨가 어떻게 CCTV를 입수를 했고 이걸 공개하는 것이 맞았느냐? 같은 업종인 기관사가 직접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담글 뻔해놓고 무성의한 사과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철도 기관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누리꾼이 현장 근무자를 향한 비판이 부당하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이 A씨 당사자가 실제 철도 종사자인지는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영무 직원이나 사회복무요원은 여기에 보급되는 휠체어 리프트를 사용할 뿐이다. 휠체어 승객의 불필요한 이동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편안하고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기관사와 무전으로 소통하며 승객과 출입문 위치를 세심하게 맞춘다. 탑승 중에 리프트가 붕 뜨는 현상을 막기 위해 발로 잡아가며 업무를 하기도 한다. 이번 일 역시 고의가 아니라
리프트가 뜨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보인다. 탓을 하고 싶다면 안정적이지 못한 장비를 지적해야 하지 왜 현장에서 애쓰는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느냐. 사회복무 요원들도 각자 아프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음에도 철도역의 특성상 밤낮을 바꿔가며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업무에 충실했던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 뻔했다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무성의한 사과문이 아니라 제대로 형식을 갖춰 사과하길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박희 씨가 CCTV 영상을 통해서 폭로를 했던 것처럼 사과 영상 역시 박희 씨가 정중하게 촬영하여 다시 한번 그 근무 요원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함께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CCTV 공개 논란에 아내 송지은 씨만 후폭풍이 엄청나게 빗발치고 있습니다. 제발 남편 관리 좀 하세요 라는 말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휠체어 바퀴 사태로 인해서 공익근무요원을 저격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말았고, 이런 남편을 둔 송지은 씨에게도 많은 분들이 남편 좀 조심시켜라, 남편 관리 좀 해라, 남편을 조심해라, 이런 의견들이 함께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댓글에 원망만 할 게 아니라 본인을 도와주겠다고 하다가 실수로 발을 밟힌 공익요원을 앞세워서 구하기도 힘든 CCTV 영상을 들고 와 분통 터진다고 하니 그 인성이 보인다. 죄 없는 공익요원에게 제대로 사과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박희 씨가 곧 40세가 된다고 합니다. 87년생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이 사회복무요원 05년도에서 07년도생 나이 차이가 뭐 거의 한 20년 이상 나지 않겠습니까? 20대 초반생에게 너무 몰아세웠다. 심지어 본인을 도우려고 했던 사람 아니냐? 머리가 아프다.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행위로 인해서 해줬던 이 배려를 너무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굳이 CCTV 영상을 어떤 출처로 가져올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왜 박제하다시피 영상을 컨텐츠화해서 올렸는가? 이것들이 핵심 논쟁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도 있어요. 박이 KTX 안전 개선 기회를 날려버렸다. 본질 가린 감정 폭로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박희 씨가 아내와 함께 많은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현장 근무자가 탑승자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사고 직후에도 거듭 머리를 숙여 사과했던 정황들까지 드러나며 공익적 고발이 아니다. 이건 직원을 향한 과도한 박제라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안이 열악한 철도 역사 내의 리프트 환경과 수동 경사로의 불안정성, 보조 인력의 전문 안전교육 부재 등을 고질적인 장애인 이동권 안전화두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였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하지만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영향력 있는 창작자가 겪은 위험이었던 만큼 시스템적 한계와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생산적인 사회적 담론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데 영상의 초점이 구조적 결함이 아니라 직원의 실수와 개인의 억울함에 포커싱이 맞춰졌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제도와 인프라의 개선을 이끌어내야 하는 안전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고 현장 근무자 한두 명에 대한 사적 제재 논란이 들끓게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개인 유튜브의 활약 삼아 현장 직원을 저격한 방식은 명백한 패착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와중에 박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자였다. 코레일 직원과 묘한 연결고리가 눈길을 끌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희 씨 본인의 SNS에 올라왔던 표창장이에요. 기아는 평소 맡은 바 직무에 정려하여 왔으며 특히 국토교통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을 한다. 이게 2019년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고 자체에 대한 안타까움과 별개로 온라인에서는 많은 것들이 파묘가 되고 있는데요. 박이 본인이 과거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은 인물이었다라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장애인의 이동권과 편의시설 개선 등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알리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다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데, 공교롭게도 이번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회복무요원은 바로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소속으로 알려졌던 겁니다. 이 코레일이 바로 표창장을 받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기관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상을 줬던 송지은 씨도 걸그룹 출신이잖아요. 팬덤이 느낀 반응은 이 송지은 씨 본인과 가족들을 배려하지 않았다. 부모님이 충분히 감정이 상할 만한 불필요한 말이었다. 부모님은 해당 축사를 들으며 앞으로 내 딸이 힘든 결혼 생활을 하게 될 텐데 장애를 가진 본인의 아들이자 남편을 돌봐야만 하는 존재로 시집을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표했고요. 굳이 결혼식이고 남들 앞에서 축하를 받고 행복해야 하는 자리에 자신의 가족인 형에 대한 치부를 왜 밝혔느냐라는 논란이 커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영상을 삭제했지만 사과하는 영상조차 올리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많았던 거죠. 실제로 이게 기사까지 되면서 이제는 송지은 씨의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남편 조심하세요. 송지은 SNS까지 악플 세례가 달렸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해서 했던 결혼인데 네티즌들은 남편 조심해라. 남편이 하는 행동이 보통이 아니다. 그 공익영혼이 너무 불쌍하다.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해라. 위선자 등 비난하는 댓글이 굉장히 남겨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댓글 반응도 별로 좋지 못해요. 송지은은 가엾다. 이 문제 아니더라도 충분히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데 역사에서 CCTV까지 자기 폰으로 찍어갔다라고 하는 건 애초에 방송에 써먹을 생각으로 그런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아마 CCTV를 이 박이 씨가 핸드폰으로 찍어갔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사고 나고 나서 바로 찍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조회수를 위한 컨텐츠 때문이 아니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결국 후폭풍이 굉장히 큽니다. SBS는 댓글창까지 막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사실 2.5만 회가 나온 3개월 전 너는 내 운명 동상이몽의 아내 송지은 씨와 함께 등장했었던 박이 씨의 상태라는 겁니다. 삭제도 했고 사과도 했지만 계속하여 논란들이 파묘가 되고 있는 거죠. 급기야 아내 송지은 씨를 안 그래도 불쌍하게 생각했었다라는 반응이 과거 축사 논란과 이어지면서 결국 남편의 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컨텐츠로 인해 송지은 씨가 결혼한 것만으로도 안타까운데 좀 많이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뛰어넘어 이제는 남편 조심해라 라는 악플 세례까지 함께 나오고 있지만 이게 사실 송지은 씨를 향한 악플이 아니라 남편 박이 씨를 향한 악플이 되고 있다. 자, 왜 이 사태가 계속하여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뒷바퀴에 무언가 갑자기 걸려 내가 앞으로 넘어지며 이렇게 쏟아지듯 넘어지고 말았다라는 영상을 올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자신이 KTX를 이용하다가 승강장에서 넘어졌다. 강연을 하기 위해 이 장애인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컨텐츠와 강연을 이 박이 씨가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KTX를 타게 됐는데 평소처럼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한 이 특수 하차용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평소처럼 하차를 하고 있는데 경사로가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좀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 발이 보이더라. 발이 보이는 순간 제 휠체어가 그 발에 바퀴가 걸리며 그대로 나는 몸이 튕겨지며 바닥에 떨어졌다 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KTX의 CCTV 영상을 어디서 구했는지 공개를 하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솔직히 너무 많이 화가 났다. 정신도 없고 너무 많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지나가고 있는데 전 이미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였다. 너무 아찔한 상황이었다 라며 CCTV 영상을 설명을 한 겁니다. 실제로 영상을 살펴보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뒷바퀴가 공익근무요원의 발에 걸려 앞으로 튕겨나갔고 다행히 박이는 팔을 뻗어 땅을 짚고 넘어져 큰 위기는 모면한 듯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시죠? 이 많은 요원들이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이 중에 한 명의 발에 걸려서 휠체어는 멈추고 박이 씨는 앞으로 쏟아지듯 넘어졌던 거죠.
화가 날 만하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체 쪽에는 내가 감각이 거의 없다. 한 번도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져 본 적이 없다. 경사로를 고정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이 발을 올려놓았던 것